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29일 오늘 오후에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용, 그 다음에 최서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열렸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판결이 났죠? 판결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쟁점은 그거 아니었어요. 2심에서 그 정유라의 그 말 세필의 값이 뇌물이냐 아니냐, 경영승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뇌물로 보았고 2심에서 그 다음에 저쪽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그걸 뇌물로 안 봤습니다. 이재용 재판부에서는. 근데 대법원에서 오늘 보면 그런 유무죄에 관한 에서는 이른바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 세필은 뇌물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부분은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하고 형법하고 혼재해서 판결을 2심에서 1심, 2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아니다. 그럼 분리해서 하라. 그래서 파기환송했는데 어쨌든 뇌물로 인정되고 그걸 또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쪽은.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쪽은 그런 식으로 뇌물로 본 상태에서 이제 항소심, 파기환송심 되잖아요.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죠. 30몇 억이, 말 3마리까지 포함해서 30몇 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50억이 넘습니다. 총 87억인가로 뇌물 액수를 갖다가 확정지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흔한 얘기를 법정 구속을 피할 수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벼락 맞은 거는 이제 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고, 네네. 2심에서 그 2년 6개월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네네. 대법원에서 그거를 뇌물 말 3마리를 뇌물로 보라고 확정적으로 지침을 조사했기 때문에 네. 파기 환송되더라도 네. 뭐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배격하거나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형량이 늘어나면 이제 뭐 법정 구속되고 감옥살이 해야 될 상황으로 온 것 같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징역을 25년을 선고받았으니까 그게 뭐 는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늘고 주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합치면 32년이가 되잖아요 지금. 네. 이게 32년이 됐든 35년이 됐든 무슨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김모라는 대법원장이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선고하는 딱 그 화면을 보면서, 네. 저 김모라는 대법원장이 네. 문재인 정권의 구미에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리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대로네요. 왜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아. 그 무리하게 그 김모라는 자를 대법원장 시키고 뭐 네네. 지네 사람들 김명수라고 그래요? 김명수입니까? 대한민국에 좀 대법원장 한 명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모라고 알고 있어요. 예. 김모 씨인데 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뭐 그 대법원 판사들도 자기들도 이게 뭔지 아마 종합이 잘 안 될 건데, 네네. 제가 간단히 종합을 해드리면은, 네. 저기 뭐냐, 국정농단, 네. 적폐청산 연속극이 네. 계속 상영된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국정농단. 그리고 지금 그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자체도 이거 페이크 뉴스, 페이크다. 네네. 이거 각종 음모론과 뭐 이걸로 해가지고 박근혜를 죽이기 위한 게 이제 국정농단이었는데, 네. 이 국정농단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거냐? 네. 안종범이가 뭐 무슨 뭐 했다, 뭐 네. 근데도 미르 케이스포즈 여기 돈 낸 것도 뇌물 아니라고 또 뭐 판결도 내고, 오늘 내놓은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판결 세트 안에 들어있는 게 자체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결론은 국정농단, 적폐청산 연속극 계속되고, 네. 이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김모라는 대법원장 팀들이 네네. 이걸 마무리했으면 이제 국정농단 시리즈 끝나고, 야 문재인 너 그렇게 뭐 국정농단 적폐청산 한다고 지지고 먹고 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후반기 넘어가는데, 네. 후반기 넌 뭐 할 거니? 이렇게 국민들이 물을 텐데, 네. 이제 문재인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적폐청산, 뭐 국정농단, 뭐 또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뭐 국정은 완전히 뭐 엉터리로 주물러 가지고 뭐 경제도 엉망이지, 외교안보도 뭐 다 터지고, 뭐 정은이한테는 또 뭐 멱살잡이 드잡이 해가지고 지금 개망신 당하고, 막 북핵 문제도 뭐 어디로 갔는지 지금 국정이 그냥 뭐 옛날 시위할 때 뭐 지랄탄 튀듯이 막 다 튀어가지고 어디 지금 혼비백산한 상황인데, 국민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저 김모 대법원장이 하는 이거는 이게 그냥 국정농단 적폐청산 시리즈 계속 하자. 그래요. 뭐 저나 뭐 김영광 실장이나 국민의힘 법률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있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파기환송한 가장 큰 이유가 절차상 심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 전문가인 지들이 할 일이고 국민들은 그 뭐 이야기가 뭐냐 바로 제가 그 얘기예요. 그 보면 1심 판사, 2심 판사 그래 1심에 또 2심에 보면 2심에 그 판사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검사 또 거기 특검 그 모든 사람이 공직선거법하고 저 형법하고 뭐 뒤섞어니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재판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더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티끌만한 큰 파기환송해야 될 부분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금년 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같은 거 없다. 아니 형이 확정이 돼야지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정할 거고 또 어쨌든 대통령이 뭐 사면을 하든 말든 그 결정할 거 아닙니까? 형이 확정이 안 됐고 제가 안 그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파기환송심이 보통 1년 이상 갈 수도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저 박근혜는 감옥에 처박아 놓고 뭐 국정농단이 어떻게 됐니? 뭐 이제 또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자신 또 이제 리바이벌 해주는 거죠. 아니 리바이벌 하는 것도 리바이벌 하는 거지만 좀 자기들이 코너에 몰릴만 하면은 박근혜 카드, 최순실 카드 얼마 전까지 그런 짓도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다 2년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마치 처음 인양 뭐 정호성과 최서원 그리고 박근혜 뭐 상자 녹음 파일 이런 거 막 계속 들이낸다고요.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또 리바이벌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서초동 오늘 대법원 앞에 대한애국당 요즘은 우리 공화당을 바꿔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한 3만 명 넘는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기서 그 농성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 아까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률 전문가 아닌데 딱 정치적으로 봤을 땐 그겁니다. 즉 박근혜랑 카드를 갖다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우려먹겠다. 그리고 당장 지금 보면 이리저리 코너에 몰리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늘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갖다 끌고 가면서 불평 불만 있으면 그때마다 슬그머니 뭐 박근혜 카드로서 한번 흔드는 그런 어떤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자기네 정권 창출의 이제 정당성이 국정농단에서 이제 시작한 건데 이거 마무리하기가 싫은 거지. 계속 굴려가면서 뭐 시시때때로 거기 뜯어내서 뭐 또 사골 국물도 한 번 더 끓여 먹고 뭐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박근혜당, 뭐 친박당 이게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저 지금 그 유지를 받더러 유지 아니고 뭐 무슨 유지는 아니죠. 유지는 아니고 하여간 뭐 밀지를 받더러 저 유영아가 전달해주는 뭐 밀지를 받더러 뭐 하고 있다라는 이게 신비성이 다 깨져버리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중으로 나오면은 이 박근혜 정당의 위력도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감옥에 있고 하니까 또 결집도 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박근혜 당을 이게 살려놔야지 이 세력들을 살려놔야지 우파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도 딱 부합하는 좋은 판결을 내려준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참 우울한 오늘 8월 29일 참 우울한 뉴스를 접하면서 좀 제가 저 흰소리 한마디 할까요? 예전에 뭐 미국의 짧은 꽁트예요. 누가 이빨을 뽑으러 갔어요. 이빨을 뽑으러 갔더니 뚝딱 하고 한 5초 만에 이빨을 갖다가 뽑으니까 환자가 아니 뭐 이렇게 5초 만에 뽑고도 돈을 갖다가 $100 받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손님 그러면 3시간에 걸쳐 뽑아드릴까요? 3시간에 걸쳐 뽑아드릴까요? 이제 이 국정농단이라는 이 이빨 하나 뽑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이 국론의 분열 상태는 계속 가면서 이 정권은 이걸 우려가지고 이제 정치적 이제 뭐 발판 토대로 이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프죠 계속 아프고 그 국론 분열은 계속되고 민심은 쪼개져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로 지금 나라를 열심히 몰아가고 있는데 참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강우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나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에 국정 운영에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도 없어요. 검사들이 어디 서류 만들어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해서 갖다 주면 소 잡으러면 소 잡고 개 잡으러면 개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범죄입니까? 이 하여간 뭐 그걸 또 범죄로 검사들이 또 개 잡으러면 개 잡고 소 잡으러면 소 잡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판사나 검사나 같은 교실에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법연수원에서 배우고 그럼 검찰이 뭐 무격다짐으로 국정농단이라고 박근혜가 뭐 미르 K스포츠 뭐 한 것도 이거 국정농단이다 뭐 처선회하고 경제 운명 공동체다 뭐다 뭐 얽어가지고 갖다 주면 판사들은 그거 보고 그냥 저 법에 따라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야 이런 상황이 안 오도록 좋은 정부를 운영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또 이제 빌미를 줘가지고 검사 판사들이 정말 나라의 운명을 이제 장난질하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 또 항소심 간다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계속 뭐 똑같은 일이. 그렇죠. 뭐 항소심 가봐야 시간만 질질 끌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적절하게 우려먹고 또 그때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최근에 트럼프가 한 얘기 있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자. 지소미아 파기되고 지소미아를 그때 한국 정부가 파기했다 하니 문재인 이례적으로 코리아 가버먼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문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문재인의 행정부가라고 이제 미국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경고를 한 가운데 트럼프가 얘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뭐 일심 동체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권의 구미에 맞게 그냥 뭐 판결을 오늘 시원하게 때려준 거죠. 뭘 시원해요? 시원하기는 시원한 게 아니라 지금 끄급하고만 참. 아유, 자 8월 29일 우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